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전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2019년 한 거래일 6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2019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도 그 안에 잘 마무리 짓고 또 내년 포트폴리오 준비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 포트폴리오 괜찮은지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내가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종목도 괜찮은지 내년도 어떤 전망 갖고 있는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연락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잔소리 이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 시간에 오후장 3시 이후까지 어떻게 혼자서 해가나 하는 고민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훈 멘토님의 무료 리딩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노란색 메신저 거기서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단 내용에다가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24시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리딩은 기본으로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샵 4989 오픈 채팅방 꼭 챙겨가 주시고요. 또 함께 차트 보면서 차트 공부하고 직접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 시청 방법이죠.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해 주세요.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영상 볼 수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 깜짝 공개 강의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챙겨가시려면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샵 4989 오픈 채팅방, 유튜브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까지 이 모든 거 다 혜택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혼조세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네이버,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나 솔브레인이 좀 상승세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멘토님. 네,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아마 이게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외에 뭐 LG화학이나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눈에 띄는 거는 뭐 네이버의 신고가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을 타고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자, 지수를 보면 거래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대 2240 한 30포인트대에서 50포인트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하겠죠.
근데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느냐 그 부분들을 보면 대형주예요. 대형주의 흐름들이 강한 그런 모습이고 중형주나 소형주들의 흐름들은 그다지 강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결국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몇몇 개가 움직여준다. 그게 중심에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기전자 쪽 섹터는 이미 뭐 거의 신고가의 흐름들까지도 육박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와 별반 다른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종이 목재라든가 화학, 의약품 뭐 별거 없어요. 그나마 지금 보게 되면 의약품 지수가 241선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뭐 그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크게 움직여주는 거 없고 운수 장비 쪽도 일단 역배열권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없어요, 사실. 뭐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에서 정고 좀 넘어가려고 보고 있죠. 그럼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 몇몇 개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업종별 지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종목에 있어서의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중소형 섹터가 아니라 대형 섹터, 대형주들의 흐름들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에요. 갈만한 게 없어요. 갈만한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여전히 전고점 자리대 돌파 못 해주고 있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IT 종합 쪽의 지수가 그나마 좀 괜찮고 IT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에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드웨어 쪽에 중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제약 쪽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인 반등권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크게 뭐 이게 눈에 띄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섹터들, 업종들은 보여지진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통신장비 쪽 섹터, 5G죠. 5G 쪽에 있는 것도 일단 눌림목, 아직까지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반도체 쪽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죠. 결국 코스닥 쪽 섹터도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좋다더라. 그리고 IT 부품 쪽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100, 그 다음에 중복, 중소형주들 300개 모아놓은 것들 별거 없어요. 스몰캡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거. 그럼 결국 이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기반, IT 기반에 있는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몇몇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여전히 내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헬릭스미스나 이런 기업들도 반등이에요. 펄어비스 반등이고요. KMW 바닥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뭐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것들 별거 없고요. SK머티리얼즈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오네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치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비주들, 소재주들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을 했죠.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계속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는데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장비 쪽에 있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눌러주고 있죠. 기술적인 이 부분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눌렸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한번 되밀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 바닥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느냐 이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강했던 종목군들 SFA 반도체 강했었어요. SFA 반도체 12월 16일 날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4,200원에 4,300원 난 개인적으로 고점으로 본다.
그 유튜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조정받죠. 조정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이제 3,800원 이하권역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근거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좀 되겠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얼추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흐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크게 겁내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악재보다는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국 시장 뭐 보면 반도체 업황 좋지만 내년도 초호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초호황은 내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괜찮을 거고, 내년도의 성장 여전히 좀 괜찮을 거다, 올해보단 좋을 것이다 라는 그 기저효과, 그 기저효과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게 플러스 알파로 볼 수가 있겠고, 그 플러스 알파가 상승폭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내년도 성장주,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조정의 폭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러면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그 부분들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요번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포트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포트를 좀 바꿔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개별 종목들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성장성을 기반으로 쌓아가는 종목도 있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과연 어느 쪽에 좀 해당하시나요? 자, 네 종목의 상승과 하락,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식 잔소리와 함께 그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어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도 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멘토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 모두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오이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51,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이솔루션 오늘 5G 종목 중에서 좀 대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아까 KMW도 그랬고요. 솔리드 오이솔루션 좀 3% 내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재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비중 20%.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글쎄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불어간 건지 그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인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요렇게 작은 박스로 가느냐 큰 박스로 가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5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약간 수익 중일 거예요. 한 3% 정도 수익 중이실 건데, 저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 6만 원 언저리 때까지 무난해요. 단기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단기적으로 봐도 6만 원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소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덕전자를 네, 지금 1200원을 30% 갖고 있거든요.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30%가 됐어요. 처음에 10%였는데. 아,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배당까지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배당을 네.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할지 고민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상담 좀 하려고요. 네, 마침 또 배당 결정 뉴스가 어제 딱 나왔네요. 그저께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연결해 볼 테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30%에 매수하셨고 1,2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배당 받으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보셨던 건 거죠, 이거 처음에? 네,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번에 멘토님한테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때 저보고 그때 11,000원까지인가 올라가면은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배당 받을 때 끌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근데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가지고 30% 가 된 거예요.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 어머님이 예. 욕심이 많네. 아, 그래요? 응? 11,000원에 있으면 정리를 하든가 그때 네. 결선 가서 했는데 못 먹어도 고했던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빠지니까 불안불안하니까 물타기를 했던 거고 잘 아시네요. 이제 매수가 정도 왔는데 요거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럼 결정을 해야지. 만약에 어머님이 예. 안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은 매도하라고 네. 했겠죠. 예. 근데 나쁜 주식이 아니에요, 대적전자가. 예. 실적 잘 나와요. 배당도 3%대 배당 나오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도 성장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000원대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11,000원대예요. 11,000원대. 아. 자, 요거 또 한 번 얘기해야지. 요 11,000원대 여기 갔을 때 매도하거나 예. 뭐 챙기거나 그 부분들을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받으세요. 그냥 예, 팔지 예, 마시고. 예. 배당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덕산 네오럭스예요. 덕산 네오룩스요. 매수가 비중 예. 부탁드립니다. 22,200원에 10%예요. 22,200원에 10%시고요. 예, 예. 수익 일단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떤 점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알고 싶으세요. 현재 비중 10%인데 이제 절반 예. 정도 챙길까 말까를 고민 중이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2,000원대 매수하셨어요? 예, 예, 초반에. 예. 단기적으로, 이거 며칠 안 되셨나요, 혹시? 아무래도 그건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 보셨는데 밀린 거네요? 그것도 다시 올라왔고, 그죠? 예, 예. 이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정고점짜리 때를 보셔야 돼요. 예. 한 24,000원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왜 단기로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일단은, 또 보니까 한참 좀 올라가다 보니 또 다시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반, 일단 팔았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또 반 도로 사고 이러려고 해요. 그러다 훅 하고 가게 되면 못 사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10% 비중이에요. 그죠? 예. 뭐 만약에 뭐 비중이 많거나 하게 되면 예. 챙기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예. 더 가져가세요. 저는 더 가져가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만약에 덕산네오룩스가 예.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밀려내려서 이제 손실권역에 있다가 다시 가니까 예. 이제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소재 쪽은 여전히 내년도에 봐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거 28,000원대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봐야겠죠.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IS요. CIS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2,492원. 2,492원에 비중 10% 10%요.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0%. 네, 지금 소폭 좀 빠진 상태네요. 예,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이거 계신 조금 건가요? 뭐 장래가 어떤가 싶어서요. 더 내려갈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추가로 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종목 상담 받으셨잖아요. 저거 한번 받아가지고 저번에 매도를 할까 싶어, 안 되면 매도를 해버릴까 싶어서 그래 전화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그 자꾸 아버님. 안 올라가 자꾸 내려가서요. 거기서 한번 더 전문가님한테 말씀 한번 더 들어보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말씀 안 드렸었냐고요. 예,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 기억이 안 나서요. 에이, 갖고 계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예. 지금 보면 전망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어요, 혹시? 예, 뭐 2차 전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정지 업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올해 내년도에도 2차 전지 성장은 좀 덜 될 거예요. 아, 근데 예. 이제 올해 3분기까지만 보면 작년이랑 2018년도랑 2017년도는 적자였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올해. 아, 예, 예. 예. 내년도에도 괜찮아 보여요. 예. 내년도도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예. 2018년도에 테마성 흐름들, 2차 전지 쪽 흐름들이 나오면서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박스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박스 구간인데 예. 지금 거래량 자체가 자 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예. 아버님 예.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늘어났어요. 여기 거래량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났죠? 예.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전보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보다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게 봤는데 아버님 TV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예. 근데 여기 거래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아, 예, 전문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소위 말해서 비추세예요. 비추세. 횡보.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492원. 2,492원 약간의 손실인데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좋고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고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왜 내 것만 안 올라가?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확 매도 치고 다른 거 살까?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 탁 사면 물립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진드감치 좀 갖고 계시고요. 예, 예. 굳이 애써서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적어도 10% 이상은 수익은 낼 수가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챙기면서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더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아이고,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신 한화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혹시 전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던 분일지 좀 알 수가 없긴 한데요.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1.07% 반등 보이고 있거든요. 비중이 좀 크신데 반등 보일 때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이분은 아마 어머님이실 거예요. 여성분. 22,000원대 이거 하나케미칼 한 번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잘 보면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루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루하게. 이거 한 달 동안 척척 올라간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롱텀으로. 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때까지 조금씩 회복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케미칼은 단기적으로 박스예요. 이렇게 좀 박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움직이게 되면 아마 2만 원 위에 자리대로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한 2만 원 자리대 저항 부근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2만 원 윗자리로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더 가지고 가느냐, 더 가지고 안 가고 일부를 교체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전고점 자리대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1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번엔 121선 안착을 했으니까 그 다음 저항대는 241선이 되겠죠. 근데 241선 자리대를 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과거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에 지지를 받던 그런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대가 또다시 저항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언저리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아마 계단식으로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다.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2018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마케미칼 아무래도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전략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 IPS 31,240원에 30%인데요. 네. 예. 지금 미국 3대 증시랑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마감을 했는데, 지금 국내 시장만 지금 유일하게 삼성전자하고 원익 IPS가 하락하길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 한번 멘토님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요. 네. 예, 장기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후년까지요. 내후년까지도 보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마인드는 좋으세요? 아니요. 예, 좋죠. 항상 네. 멘토님 말씀이 항상 살이 되고 진짜 강하게 채찍질 항상 말씀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삼성전자는 얼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갔어요, 아버님.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삼성전자, 이거 우선주네.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래요. 그죠? 예.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까지 왔어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해외 아버님이 뭐 물어보셨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못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소가 되셨어요?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원익 IPS로 봅시다. 예, 예. 원익 IPS 좀 비싸게 산 감이 머지않아 있어요. 예. 31,200원대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예. 30% 비중이신데 내년도 투자하고 내후년도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가지고 가세요, 아버님. 예, 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요 자리대가 예.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제일 많은 자리대예요. 지금 요 부분이. 그러면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선 쉬어가야 되는 흐름들이 맞아요. 아, 그러면요. 지금 혹시 그 하락 이유가 혹시 그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뭐 양도 때문에 그런가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 두 번째 아버님 말씀하신 이거 양도세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일부 차익 매물도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예, 예. 특별하게 이 친구가 뭐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3만 원 초반대, 2만 원대 예. 후반부터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만 원대 후반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욕구도 있었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익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추세의 흐름들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예, 다시 상승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저는 이거 굳이 뭐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앞자리 숫자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예. 사상 최고가 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더 어제도 보니까 그 거래량이 늘어났더라고요. 41만인가? 뭐 어제 거래량은 전일 대비보다 늘어났는데 최근에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막 특징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거래량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뭐 보면 12일 날 같은 경우 장중에 7% 상승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거래량은 증가를 했는데 예. 과거의 거래량으로 대비해서 보게 되면 뭐 그냥 평균보다 조금 적은 거래량이에요. 어제나 그제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선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항상 그 고생하는 거 애쓰십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예,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건설 43,500원요. 43,500원에 비중은 30% 맞으실까요? 예. 비중 30%는 한꺼번에 들어가셨을까요? 좀 추가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아, 43,500원 한꺼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며칠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여기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한 달 정도 갖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바로 그러면 멘토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현대건설 장기 투자로 보셨나요, 혹시? 한 5만 원대 가면은 팔라 그랬는데 뭐 어떻습니까? 5만 원 되면 파시겠다? 예. 뭐 5만 원이라. 그러면 1년 뒤에 5만 원 가도 일단 목표가는 갈 수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1년 뒤에 5만 원이다 그러면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한 3, 4개월 정도요. 3, 4개월 정도? 예. 그럼 뭐 어느 정도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성향인데 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님 예. 역별에서는 못 간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역별에서는 못 가요. 자, 보세요. 예. 주가가
예. 과거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건 지금 정배열 권역이 아니라 역배열 권역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상승을 하는 것도 예. 정배열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거는 간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죠? 예. 정배열이 되고 나서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은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장기 평선 저항대를 맞고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에요. 아, 예,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올해 8월 달에 저점을 찍기는 찍었는데 예, 예. 일단 박스권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4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5만 원? 뭐 충분히 네. 갈 수는 있어요. 예, 예. 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너무 원체 싸니까 예, 예, 맞아요. 예. 원체 자산 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네.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 예. 그렇게 막 이게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되 예, 한 46,000원, 47,000원대에 오게 되면 예, 예. 그때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만약에 이게 고배당주라면은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한 47,000원대, 요 배당은 받으셔야 될 거예요. 예, 예, 네, 예. 배당은 받으시고 한 46,000원, 47,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 예. 차익을 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시겠죠?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예요. 062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는요 53,000원이시고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손실률이 좀 많이 크십니다. 25%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고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도통 매수가까지 올라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좀 정리를 해야지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멘토님?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상승을 했고요. 하락을 했어요.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비추세예요. 지금 구간.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요 박스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점 자리 때는 다 나왔고 이 저점을 더 깰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박스에 대한 하단은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6,000원 정도대, 36,000원 정도대에서 한 44,000원 요 정도 이렇게 박스로 놓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2차전지 쪽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상황인데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단에는 과거에서부터 5,000원대 주가가 6만원대까지 올랐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올랐으면 그만큼 쉬어가는 구간들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3,000원대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시고 반등이 나와주지,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일진머티를 좀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2차전지 쪽도 성장 섹터예요. 성장 섹터고 일렉포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진머티리얼즈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 성장성 자체는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입니다. 4326번님이 보내주신 코리아 서키트 살펴봐 드릴게요. 1,7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딱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지금이 또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참 애매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1,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이 친구 그 실적이 괜찮을 거예요. 실적이 좀 괜찮은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도에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한번 챙겨주고 난 다음에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11,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번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시 눌림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쯤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조금 덜어주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볼게요. 2772번님이 보내주신 SNK 폴리텍 8,256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올라왔어요. 월요일에도 또 한 번에 급등세 19%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멘토님?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단기로 보실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장대 양봉 나오고 난 이후에 쉬었다가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나왔다가 밀렸다가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챙겨줬어야 되는데 못 챙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욕심이죠. 욕심. 아마 이게 좀 더 눌릴 거예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눌릴 것 같은데 느낌에 비중 30%인데 8,200원대 일부 챙기세요. 비중 30%면 지금 일부 챙기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요거 오늘 저점 깨지만 않으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장대양봉 30분 봉사로 보이는 장대양봉 나오는 자리대가 8,500원 부근이에요. 근데 요 자리대인데 요거 깨지면 아마 더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챙겨 놓고 일부는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SNK 폴리텍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해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단 자리대, 이 자리대가 아마 매수가 8,000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8,000원 언저리. 그 정도면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수익권역이니까 좀 챙기고 보세요.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챙기면서 해야 되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NK 폴리텍 살펴봐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7359번님이 보내주신 QSI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이십니다. 비중 많으시거든요. 역시나 좀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게다가 비중도 크셔가지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QSI 네, 15,000원에 네, 50%. 몰빵 아닌 게 다행이네. 참.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방송을 보고 샀다라면 그 방송 보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상정할 생각, 그 사람 나온 프로그램 볼 필요 없고 만약에 투자자분이 지금 문자 신청을 하신 분이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했다. 투자 경력이 심히 의심스러워요.
종목을 딱 봤는데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거나 하게 된다라면 정말 이 주식이 좋아 보인다라면 정말 소량씩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여기에서 50%를 한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잘 버티셨어요. 그래도. 그냥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때 아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친구가 실적이 나올까요? 허허, 참. 실적, 적자 안 나네요, 다행히. 그래도 부채 비율은 없네요. 주당 자산가치 6,000원대고. 뭔가 이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한 거예요. 이거 당분간 못 올라갈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12,000원, 만원, 박스, 요렇게 향후에 밀리고 나서 되돌림 자리 때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격이 벌어진 종목군들은 한 번에 바로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차별화에 맞아버리게 되면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SI 일단 반등 나오면은 12,000원대에서 조금씩 물량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QSI까지 좀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장 코스피는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도 그다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면서 0.07%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쉬어야 다른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형태를 보게 되면 고배당 섹터 업종 대표 중에 고배당주, IT 이쪽에 포진이 돼 있어요. 거래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고 나는 배당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배당주 중에 못 올라가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포지션 자체가 틀려요. 기관은 제약바이오 단기 포지션이에요. 외국인은 그래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 쪽은 제약바이오 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외국인도 맞춰져 있지만 소재 쪽까지 하고 있고 단기인지 아니면 짧게 보는 건지 여유 있게 보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 저는 그게 여전히 좋다고 봐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러한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받는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알고 이 목표 기간을 설정하신 후에 그에 맞는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 그 전략 혼자 세워나가시기 힘드신 분들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 가지 무료 리딩 들으실 수 있고요. 궁금한 부분 질문을 하시면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서 함께 2019년 마무리하시고 2020년 전략까지 세워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동영상으로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챙겨가 보시면서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도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